제가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얘기하면 말씀하십시오. 참 우리 언론의 그 천박함과 수준 낮음에 참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2019년도 7월 달에 일본에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에 가서 빌어라. 그런 얘기를 그리고 했었죠. 일각에서. 그 모 씨는 뭐 아베 총리님 죄송합니다. 다해드립니다. 마이크 잡고 떠들고. 예. 자, 아베 수상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주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주옥순 씨 아니세요? 맞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요? 아이고 누구세요? 예전에 자기 딸이 위안부로 팔려나와도 일본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했어. 아 했어. 어떻게 그러게 와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누군데? 어떻게 그런 말 하세요? 자네 신분을 밝혀. 아유. 누구야? 누군데 그래? 아. 누군데 그래? 아니 그게 어떻게 엄마입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딸을 갖다 자기 딸 강간한 사람을 갖다가 반성도 안 하고 있는데 용서해주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엄마가 아니라 포주입니다 포주. 나는 용서해. 아이고 그건 포즈입니다.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는 말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거참 주옥순씨 그거 엄마가 아니라 포즈입니다.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 강간한 사람을 용서합니까? 그게 엄마입니까? 예? 어디서 엄마란 말 함부로 쓰고 있어? 극우단체 엄마부대 회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 시민이 호통을 칩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이어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주 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막아줘요. 저기 막아줘요. 이때 주 씨를 향해 밀가루가 날아옵니다. 아니 왜 이러지? 왜 이래? 우리 아직 하지도 않는데. 소녀상을 향해 다가가자 또 다른 남성이 강하게 밀칩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남성을 저지했고 당신이 매국노를 보호해주는 경찰이야. 이 남성은 주 씨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에 미움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일본 가지 않고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국민적인 힘의 총알을 가지고 네. 우리가 극복을 하고 지금 일본은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소부장 기업이 더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문제 의원님 오셨으니까 의원님 항상 이렇게 이제 국뽕 뉴스, 의원님께서 전해주시는 국뽕 뉴스가 굉장히 재밌다고 우리 그래요? 예, 우리 시청자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가 진짜 잘 나갑니다 요새. 그러게요. 저 최근에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예.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웅크타드죠. 웅크타드죠. 예. 거기에서 너희들은 이제 개발도상국 뺄 거야. 이제 너희들은 이제 선진국이야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발표한 거고 창설된 이래 최초로 A그룹에 있는 국가가 야 이제 너희들은 진짜 선진국이니까 이제 B그룹으로 가라는 거를 만장일치를 통해서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최초로 B그룹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계 역사상 처음인 거죠. 처음 이게. 있는 이 일입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말이 그렇지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입한 사례는 없어요. 1930년대 아르헨티나가 그랬습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그랬지만 결국은 독재 정권에 들어서고 문제가 돼서 지금 다시 개발도상국 지위에 갔고요. 지금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한때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손꼽혔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예,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일본이 굉장히 그때는 그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필리핀이 새로 떠오르는 별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마르코스 대통령이 장기 집권과 독재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나가려다가 중간쯤으로 퇴보된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진짜 그 세계 역사상 최초로 너는 진짜 선진국이야 라고 인정받는 단열에 올랐고
그 기초에는 경제적 활동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근본 가치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생산되는 부가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에 귀속되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배분 방식을 통해서 배분되다 보니까 국민이 통합하고 더 열심히 일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 역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렇게 격상이 된 게 한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아이, 그럼요. 현 정부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촛불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무혈 정권 혁명, 교체를 네, 무혈 혁명. 무혈 혁명을 일으켜서 이 정권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밤중에 다 촛불을 들고 뭐 광화문, 뭐 서초동 모여서 외치고 그것이 힘이 돼서 결국은 세계사에 유례 없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조항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다 조항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현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것이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 쫓겨난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위대한 역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 많은 그 우리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이제 한 몸에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계속적인 민주화 정책을 펼쳤고 우리 국민들의 경제 활동에 힘을 모을 수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6월달 수출 동향을 한번 좀. 제가 그 마지막 하나만 더 예, 얘기하면 말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우리나라 그 언론이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원래는 진짜 이런 발표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 드디어 자타가 공인한 선진국이 되다. 웅쿠테드 B그룹 이렇게 이런 헤드 타이틀로 해서 온 국민이 서로 자축하고 서로에 대해서 야 우리가 진짜 반세기 만에 위대한 역사를 썼다고 하고 또 우리 지금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자축하고 우리의 어떤 자신감을 가져야 돼. 네. 이게 다른 우리 보수 언론이 좋아하는 정권 때 이런 일이 터졌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났겠죠. 예. 그런데 그 기사라고 주목을 보면 그 B그룹에 속함에 따라 앞으로 각종 청구서가 대기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진국은 그만큼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리드한다는 거는 그만한 리드 국가로서의 어떠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마치 청구서라고 얘기하는 그 천박함이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돈을 더 1인당 GDP가 더 올라가야 마치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그런 동물적인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불리우는 과거 일본과 같은 네. 그런 행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선진국이 됐다는 건 우리 자체에도 부를 즐기지만 이 부를 기초로 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많은 인류들한테 귀감이 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서 인류 공용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뜻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참 우리 언론의 그 천박함과 수준 낮음에 참 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많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흥분하시면 너무 재밌어요. 네, 나 이번에 좀 흥분했어요. 예, 그 기사를 보고 진짜 우리 이제 그 편한 말로 진짜 피가 이렇게 거꾸로 오른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일단 축하하는 분위기,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어떤 그런 책임을 얘기를 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또 희생도 해야 되느냐를 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모아가서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패권 국가는 될 수는 없지만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패권국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폄하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네, 진짜. 예. 의원님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진짜 언론에서. 진짜 이거는 뭐
이게 정파성을 가진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을 떠나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언론들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은가 보다. 네. 그 2019년도 7월 달에 일본에 말도 안 되는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일본에 가서 빌어라. 그런 얘기를 그리고 했었죠. 일각에서. 모 씨는 뭐 아베 총리님 죄송합니다. 다해드립니다. 마이크 잡고 떠들고 예. 또 그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일본에 미움을 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그러고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일본 가지 않기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국민적인 힘의 총알을 가지고 네. 우리가 극복을 하고 지금 일본은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소부장 기업이 더 잘 된다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배 아파하고 도대체 그 글을 쓴 기자분들은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대학교 어디 나왔는지,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대체 누구한테 배웠길래 그따위로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저쪽에서 일본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나 지금 보수 언론이나 또는 보수적인 정파성을 띠고 있는 그런 정당에서는 일제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제의 지배 시절에 우리나라에다가 심어놓은 열등국민의식, 대한민국 조선 국민은 열등한 국민들이야라는 그 의식을 그대로 그걸 물려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에 일본하고 싸우면 절대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일본한테 무조건 굽신거리고 가야 돼. 뭐 이런 의식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수주의자는 국익우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강의 국방, 네. 그다음에 자기 국민 보호, 그리고 자기의 자긍심 이런 거를 중심적 가치를 따지는 게 보수죠. 그게 보수주의고. 그거 진정한 보수죠. 그다음에 우리 진보주의는 그것보다는 사회 평등, 우리가 국민을 사회 평등, 그다음에 어떤 인권 이런 것을 더 중시하는 게 진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국익과 또 우리 국민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윤석열 그 후보는 보십시오. 일본하고 가서 관계 잘 지내야 되고 가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이 뿌리 박힌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입니까? 그는 보수가 아니라 짝퉁, 짝퉁 친일 세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극우 세력들이 일본 극우 세력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 신문에 장난칠 나오는 신문 나오면 말이지 그거를 그대로 일본발 기사로 해서 적어주는 그런 모모 신문사라든지 에휴 그게 어떻게 보수 신문입니까? 그렇죠. 예. 친일 매국 신문이지. 따라 팔아먹었던 신문. 예? 예. 자, 의원님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의원님 흥분을 시켜야 이렇게 재밌구나, 방송이. 죄송합니다.